안녕하세요, 수공도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부대 비용 포함 650에서 700, 용도는 대학교 통학용, 월 2000에서 2500km 정도 넉넉하게 주행 예정. 근데 또 대학생의 차가 있다? 예상치 못한 주행이 우글우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거의 3만 km는 봐야 될 것 같다. 월 유지비는 기름값 20만원, 기타 유지비 5에서 10만원인데 보험료는 엿바꿔 먹었나?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하셨겠죠? 선호 디자인은 외건, 세단, 해치백, i30나 아반떼 MD, 액센트 소울 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대 i30를 구매하면 수리비용이나 부가비용이 많이 나올지, 아무래도 오늘 보시는 i30 2012년식으로 보면 13년이 됐잖아. 사람으로 치면 거의 40대 중반 그 정도기 때문에 i30 디젤 자체가 가족력이 크진 않아. 완전 대박 큰 문제는 없어. 근데 13년 동안 몇 명의 주인들이 바꿔 타가면서 중간에 소모품 안 바꿔주고 험하게 타고 그런 양반들 껴있으면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연식 친구들은 늘 설명드리지만 가족력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전 차주가 어떻게 다뤘냐,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가 복불복인 것이다. 기도메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젤은 괜찮은데 수리비나 특유의 떨림이 걱정. 디젤차 떨리는 차들은 엔진 변속기, 마운트, 미미 그 진동 잡아주는 걸 바꾸면 됩니다. 그냥 디젤차를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떨림이 느껴져. 조금이라도 느껴져. 바로 갈아쳐버리면 됩니다. 35만 km짜리 디젤차도 미미 바꿔놓으면 핸들 잡았을 때 떨림 하나도 없어. 떨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바꾸면 돼. 제가 타본 디젤차들은 다 떨리던데요? 다 안 바꾼 거야. 국산차 타는 양반들 엔진 미미가 뭔지 아는 사람, 길 걸어다니는 저희 사람들 한 100명 잡아서 물어보면 99명은 모를걸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는 부속이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떨림은 크게 나아질 것이고, 수리비는 아무래도 디젤차 특유의 그런 심장 쪽에 때가 껴. 이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냐, 주행 스타일이 장거리를 쭉쭉 탔냐, 단거리만 탔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결국에 복불복인데 늘 설명드리듯 여러 대 비교해보면 그나마 그 중에서 컨디션 괜찮은 차 보이니까 큰 매매단지 가셔서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어떤 차량을 구매하셔도 잔고장이 많지 않고 수리비 부담 없습니다. 저는 뭐뭐 타는데 수리비 폭탄이던데요? 어쩔 수 없어. 요 정도 예산이면 차값을 500만원대로 봐야 되는데 500만원대 고장 안 나고 기름 안 먹고 잘 달리는 차 원해? 요거는 도깨비 신보다. 문제없고 옵션 좋고 덩치 좋고 이런 거 원하면 신차로 가야지. 결국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고장 날 거 생각은 무조건 하고, 처음에 갖고 올 때 돈 100만원은 차에다 쓴다 생각을 무조건 갖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GDI 엔진 이슈가 구매를 망설일 정도인지 요거는 좀 가족력을 탓해도 돼. 아무래도 내구성보단 출력을 많이 신경 쓴, 특히나 2010년대 초반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일단 출력, 연비 이런 거부터 짱짱하게 만들었다가 아주 개박살 났었는데, 지금 와서 아반떼 MD 이런 거 소울 GDI 들어간 친구들 권장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할 땐 엔진을 교체 주기를 굉장히 짧게 잡아주시는 게 문제가 터져도 금방금방 캐치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정도 거리 2000에서 2500 대학교 통학 고속도로 운행하시잖아요. 경유차 타시는 게 거의 유류비적으로 2배 정도는 먹어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디젤이 맞을 것 같다. 선 옵션은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요 정도가 있고요. i30 디젤은 알아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가솔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솔린만 주구장창 알아보다가 오늘은 디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2012년식 12만 킬로, 차값은 620만원짜리. 예산을 굉장히 빡빡하게 쓰는데 좋은 건 사고가 없었고 1인 신조, 무려 13년 동안 첫 주인이 쭉 타다가 되파는 차량. 요 정도 연식 중저가형 중고차에선 굉장히 보기 힘든 경우인데, 얘는 상위 등급이었던 익스트림이라서 요렇게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LED 테일램프가 빠진 전구형 테일램프는 요렇게 동태 눈이 들어가 있다. 익스트림 등급부턴 기본으로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HID, 기본으로 17인치 휠 타이어. 요 정도 급에선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천연가죽 시트, 무려 운전석에 허리 받침대 포함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요 당시에 준중형급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었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2열 공조기 에어벤트, 요 정도가 익스트림 등급을 선택한다면 기본으로 추가되는 구성이다. 거기에 별개로 핸들의 오디오 버튼, 그게 무슨 옵션이야 하신다면 요때 당시엔 요런 것도 옵션이었다. 하다못해 요런 현대 딱지가 크롬으로 되어 있냐, 불쌍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냐, 요런 것도 차급을 나누는 그런 요소 중 하나였고, 지금 와서 쓰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머리털 한 올에 5,000원이니까 이거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한 20개만 뽑혀도 10만원이 우습게 들어가는 아틀란 내비게이션, 그냥 스마트폰 거치에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송풍구가 살짝 긁혀 있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를 했단 소린데, 여기서 문제는 스마트폰 거치하고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양반들 송풍구가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 그리고 요때 당시 친구들은, 2010년대 초반 친구들은 스마트폰 거치대 그게 목미 하면서 설계 자체를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까보면 쇠사슬 같은 게 엮여져 있는데 한 개가 부러지면 나머지도 줄줄이 부러져 버리는 안타까운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나름 정갈하게 전부 다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왼쪽은 보시면 중구난방으로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 요거 하면 갖고 와서 뭔가 딱 걸자마자 고추바사삭 이러면서 부시실 수 있다. 그래도 후방 카메라는 있네. 럭키비키 하잖아. 블루투스도 있네. 하이패스 포함 뒷채 눈뽕을 막아주는 룸미러. 와, 썬루프도 거기에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통풍 시트는 없어도 열선 시트와 풀 오토 에어컨, 나름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분하게 들어가 있는 메탈 페달도 있네. 이렇게 2010년대 초반 아반떼급 준중형 차량이야 이걸 생각했을 때 옵션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 거의 차급을 생각했을 땐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옵션인데, 특히나 천연가죽 시트, 인조가죽이 들어간 아반떼 i30 시트가 쭉쭉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는 살짝 늘어나고 구겨지만 있는데 찢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내가 중량을 엄청 치는 무거운 성인이야 했을 땐 자주 쓰다 보면 찢어질 수는 있겠지. 그래도 인조가죽 대비 훨씬 질기다. 그리고 전 차주가 핸들 커버를 쭉 썼다면 아마 요거 벗겨내면 거의 새것 같은 컨디션에 핸들 가죽이 보일 텐데, 커버를 오래 쓴 만큼 여기 딱 요 테두리 라인 따라서 자국은 있을 수 있으나 핸들은 정말 뽀송뽀송하게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 친구의 핵심, 트렁크가 굉장히 잘 빠졌다. 지금 요거 러기지 커버 빼버리고 2열 눕혀서 짐 싣고 언제든지 적당한 캠핑은 할 수 있고, 친구들 적당히 수납해서 놀러갈 수 있고, 자취방 짐 왔다 갔다 하는 거 적당히 할 수 있고, 언제나 작은 친구들 해치백, 이거는 국룰 조합이다. 거의 마라탕의 꿔바로우처럼 국룰 조합이다. 물론 해치백이라서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몸매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싫어해. 하지만 오늘 구독자님 마침 해치백이 좋다 하셨으니까 해치백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형제 차량인 아반떼보다 운동 성능이 좋게 말하면 단단하게, 나쁘게 말하면 딱딱하게, 고속에서 아반떼 MD는 차가 춤을 춥니다. 물론 요정도급 현대기아차들 다 춤을 추는 건 맞아. 냉정하게 말하면 신형 G80 요런 것도 춤을 춰, 고속에 올라가면. 그냥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차 말고 다른 거는 좀 무뎌요. 커피도 막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거기에 좋은 원두로 뽑아낸 커피랑 저기 어디 그냥 60만원짜리 필립스 자동 커피 머신에서 내린 커피랑 나는 맛 차이를 잘 모르겠어. 뭐가 맛있는 커피고 뭐가 맛없는 커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자동차는 굉장히 제가 민감하게 봅니다. 딱 그런 것 같아. 내가 저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동차에 대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무튼 저처럼 좀 민감하게 차량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급이 낮고 엔트리급 차량이다 보니까 만족스러울 순 없어. 근데 색안경 다 빼고 야 내가 대학생이다, 첫 차다, 장거리 탈 거다 하는 입장에선 그래도 아반떼 MD보단 훨씬 나으니까. 차량을 갖고 와서 엔진오일 바꿔주시면 오일을 뭐 쓰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8만원, 10만원 보시면 되고, 변속기율 교체하는데 한 15만원 돈 보시면 되고, 인젝터 흡기 밸브 클리닝 요런 거 때 한번 벗겨주시면 20만원 중반대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진동 잡아주는 마운트 바꿔주시면 20만원 중후반 할 것 같고, 연료 필터 아세이로 바꾸시면 한 10만원 초반대 할 것 같고, 부동액 순원식으로 교환하면 한 9만원, 10만원 나올 것 같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 한 9만원, 뒤에 8만원,
브레이크 오일 한 5만원 넉넉 잡아 그냥 그 정도 전후로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예산을 좀 빠듯하게 쓰셨으니까 급한 것만 일단 바꾸시고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진동 잡아주는 마운트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그 다음 엔진 오일 바꿀 때 1년에 키로수가 한 3만 키로로 잡으면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차였으면 당연히 아무리 디젤이어도 6, 7천에 바꿔주지만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 4개월에 한 번씩 10,000km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용 여유 있을 때마다 하나 둘 소모품 교체하시면 내가 팔 때까지 무난하게 문제 없이 잘 탈 수 있는 친구고 이제 차값 620만원 3, 4년 타다가 3, 400에 날려도 감가가 크지 않은 거네 럭키비키 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유지비 덜 들어가는 훌륭한 고속도로 머신 첫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620만원짜리 i30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그냥 가격 생각했을 때 예쁘진 않아도 완전 괴팍하진 않아 해서 3점, 내구성은 크게 고장날 게 없는 엔진 변속기인데 그래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살짝 감점을 줘서 3.5점, 성능은 그냥 무난한 옵션, 덩치 이런 거 다 생각해서 3점, 가격은 신차가가 2,000 정도였는데 13년 지나서 620이면 좀 너무하긴 했다 해서 3점, 유지비는 그래도 장거리 탈 때 디젤이라 유리해서 다만 신경 쓸 부분도 많아서 또이또인가 생각이 들어서 3.5점 요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최신형 차량이라서 여러 기능들이 많은데 그림에 자동차 모양 힌트가 있다. 밑에 송풍구도 살짝 힌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